에스페란토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에스페란토 협회 국제이사 허성입니다. 그리고 사용하고자 하는 교재는 조성호 선생이 지은 에스페란토 기초 강습서라는 이 책입니다. 엘레멘타 쿠르스 리브로 데 에스페란토라고 되어 있고 우리 한국 에스페란토 협회에서 발행한 책입니다. 내용은 꽤 많습니다만은 에스페란토라는 언어는 무엇이고 누가 어떤 뜻으로 제안해서 만들어서 발표하고 지금 어떤 식으로 에스페란토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좀 드리고 지나갈까 합니다. 사람들은 의사소통을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배워서 쓰는 모국어로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어를 비롯한 제2의 언어들을 배워서 그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우리 한국말을 써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아닌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될 때는 익혀서 의사소통을 하거나 또는 한국어를 배운 다른 언어 사용자와 한국어로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할 때는 아무래도 불편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다른 언어의 사용자가 공통어를 완전히 말할 수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의사를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통어가 필요하게 됩니다. 에스페란토는 국제적으로 제 민족어를 사용하는 사람끼리는 자기 민족어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공통어를 사용하자는 뜻으로 제안된 인공어입니다. 그러면서도 언어 내부 구조를 잘 이해하면 사실은 자연어와 마찬가지의 언어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같이 어떤 언어를 배워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언어가 쉬워야 됩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언어로서는 당연히 쉽게 배울 수 있게 고려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점은 나중에 차차 이제 공부를 같이 하면서 하기로 하고 우선 자메노프 선생이라는 분을 여러분들께 간단히 소개를 하고 지나갈까 합니다. 자메노프 선생은 폴란드의 안과 의사이고 유태계 사람입니다. 그런데 1887년에 이 언어를 발표하였습니다. 발표해서 자메노프 자메노프 선생이 만든 언어라는 뜻으로 에스페란토 박사가 만든 언어라고 이 언어의 이름이 두루 이해가 되다가 차차 이 언어의 이름 자체가 에스페란토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자메노프 선생은 1859년에 태어났고 1887년에는 아직 만 20살도 안 되었을 때 처음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발표했을 때는 만 20살도 안 됐을 때 발표를 한번 했으나 그것을 고쳐서 에스페란토라고 발표했을 때는 1887년에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터에서 보시다시피 1905년에 제1회 세계 에스페란토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2005년 오늘날 2005년까지 왔습니다. 이제 대회만으로 치더라도 100년이 더 지났는데 세계 에스페란토 대회라는 것은 매년 7월 하순 7월 마지막 주에서 8월 첫 주에 걸쳐서 7박 8일 동안 세계의 에스페란토 사용자들 중에 한 숫자로는 한 6,000명 이상이 모여서 공통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 중에는 개회식이라든지 폐회식이라든지 하는 전체 인원이 참석하는 것도 있고 또는 서로 사귀기 위한, 알기 위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친교를 위한 저녁이라든지 소풍이라든지 댄스 파티라든지 또는 각 분과 활동이라든지 또 강좌라든지 토론이라든지 임원회의라든지 이런 각종의 각종의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모이는 사람 수가 한 2~3천 명에 달하면서 국적으로 따지더라도 한 60개 이상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참석합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국제회의에서도 볼 수 없는 점은 독특한 점은 통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통역이 없는 회의를 통역이 없는 모임을 즐기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는 차차 몇 과를 지나가면서 때때로 각종의 자료와 인쇄물 같은 것을 소개해가면서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지금은 간단히 자메노프 선생에 대한 소개를 했고 또 이 책의 저자인 조성호 선생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조성호 선생은 인천의 인하대학교에서 생물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저서 중에 게네티코라고 하는 유전학에 대한 만화 교재를 지어낸 게 있습니다. 에스페란토로 된 내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화 교재는. 그래서 이 책도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에스페란토를 배우셔서 직접
보시고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에스페란토 협회에서 내는 라 란테르노 아지아라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한국 에스페란토 협회의 기관지이면서 누구나 에스페란토 하는 분들이 누구나 보시고 운동의 흐름이라든지 또는 각종의 소식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한국 에스페란토 협회의 기관지로서 다달이 나오는 책이 있는데 이 책도 쭉 여러분들이 나중에 구독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보시고 또 우리 협회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보시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이 잡지의 내용뿐 아니라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많이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경로를 통해서 에스페란토를 더 이해하시리라고 믿고 책 자체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책을 보시면은 제1과부터 18과까지 나와 있습니다. 18과까지 있는데 에스페란토 문법이라는 것이 이 책 하나로 풍부한 예문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이 교재 하나 정도로서 마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책 말고도 시중에 에스페란토를 처음부터 배울 수 있는 책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뭐 편의상 저는 이 책을 택해서 쓰게 됐습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책은 제가 오래 만지다 보니까 손때가 좀 묻은 책입니다만은 다시 깨끗한 판으로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 책을 8시간 정도에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할까 합니다. 그러면은 1시간에 적어도 한 2과 정도는 공부하게 되는데 그것만으로도 에스페란토 문법은 충분히 다 익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나 모국어인 한국어를 배운다면은 문법만을 공부하는데도 약간의 예문을 포함해서 많은 시간을 최소한 여러 달을 보내게 됩니다. 하루에 뭐 한두 시간쯤을 공부한다고 치면은 뭐 6개월이라든지 또는 1년에 걸쳐서도 익히기 위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미 해본 경험들이 대개는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에스페란토는 충분한 예문을 포함해서도 이미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8시간 정도로서 다 끝납니다. 어떤 문법에 대한 연구를 하시자면 더 많이 하실 필요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8시간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은 별로 없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시 또 인터넷 클릭으로서 몇 번이고 들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되풀이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1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과의 제목은 문자 및 발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모와 에스페란토를 읽고 말하는 기본 규칙이라고 할 만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에스페란토로는 우누와 레지오노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에스페란토라는 대화를 어떻게 듣는지 그 소리는 충분히 듣기에 아름다운지 하는 것을 들을 기회가 있으면 뭐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한국인 아닌 에스페란티스토, 에스페란토 하는 사람, 에스페란토 사용자를 불러서 제가 대화를 하고 보여주는 것은 이 책의 기본 내용을 설명하는 데는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우선 저 혼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문장을. 그러면 8번째 쪽 8페이지 1과의 8페이지에 3문장 읽기 연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보시고 이런 것이구나. 가령 영어를 읽는 데 비해서는 어떻게 다른지, 영어 같으면은 발음 기호라는 게 있어야 그 어떤 단어나 구절의 소리를 아시게 될 텐데 에스페란토는 그대로 쓰인 그대로 또는 소리 나는 그대로 쓰는 그런 언어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La lingua Esperanto estas creita de Dr. Zamenhof porque la homoi de la diversaj nacioj povu interŝanĝi siajn ideojn sen malfacilaĵo. Esperanto volas ke la tuta mondo ciu povu esprimi tion kion li pensas per lingvo facila por ciui popoloi lernebla en kelkaj semajnoj, simpla, fleksebla, persona, vere internacia en siaj elementoj, la lingvo Esperanto prezentas al la mondo civilizita la praktikan solvon de lingvo internacia, ĉar facila por homoi clerai Esperanto estas prescau sen peno comprenata ancau de la personoi ne multe instruitai. 1000 factoi assertas
La grandan meriton de la internacia lingua esperanto. 제가 8줄에 걸친 문장 읽기 연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예문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뜻은 여기서 이제 에스페란토를 막 배우기 시작하는 분들에게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설명하지 않습니다만은 소리의 느낌이라는 것이 어떤지 듣기에 참 좋구나 하는 하는 느낌을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 에스페란토를 32년 전에 배웠을 때, 그리고 그 대화를 들어보았을 때 참 신기했습니다.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 스페인어라든지 불어 이런 등등의 소리와도 많이 닮았구나 하고, 나중에는 또 이태리어 같은 그 남유럽 계통 로망스어계의 언어들을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자, 제1과의 문자와 발음 또는 자모와 소리값을 익혀보겠습니다. 7번째 쪽에 보면은 1, 문자 및 발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자는 28자라고 되어 있고, 가로로 7개의 알파벳 자모와 세로로 4칸이 되어 있어서 28자입니다. 영어와 비교를 하자면은, 영어는 26자입니다. 26자이면서, 에스페란토에 비해서 Q, W, X, Y가 더 있고, 영어에는 없는데 에스페란토에는 더 있는 소리가 또 있습니다. 자모가 또 있습니다. 그게 자세히 보시면은 윗 부호가 붙은 문자들이 있습니다. 영어에 견주어서 수시로 이제 영어와 대조해야 될 경우가 많겠습니다만, C자, G자, H자, J, S, U 이렇게 6자모 위에 윗 부호가 붙어 있는 것이 에스페란토에는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비하면 2개의 자모가 더 있는 셈입니다. 자모도 알파벳 문자에 나타나지 않은 자모들이 또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그 자모에 대해서 제대로 영어를 따져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에스페란토에서는 문자가 곧 하나의 자모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문자 28개가 곧 자모, 소리값을 가지는 자모 자체의 개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 속의 내용을 잘 보면 이, 오, 우라고 하는 5개의 모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23개의 잠이 있는 셈인데요. 이, 오, 우의 5 모음은 그 소리값과 문자 이름이 똑같습니다. 가령 영어 같으면은 이, 오, 우의 소리값을 나타내는 알파벳 문자 이름은 이, 오, 우가 아니라 A, E, I, O, U 이렇게 따로 문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페란토는 모음 5자는 소리값과 문자 이름이 같습니다. 그리고 자음 23자의 경우에는 소리값에다가 끝에 O를 붙여서 문자의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첫 자의 경우에는 모음이고, 둘째 자에서부터는 조, 초, 도 이렇게 나가는 문자 이름으로 하자면 그렇게 나가고, 소리값으로 하자면 끝의 O를 뺀 앞에 있는 소리가 그 소리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표에서는 각 괄호 속에 있는 음성 부호, 이것은 국제 음성 부호로 써놓은 것입니다. 가령 영어 사전에 보면은 발음 기호 표시라는 게 있죠. 영어의 경우에는 발음 기호라는 것이 없이 그냥 단어만 봐서는 이 소리가 무엇인지 이미 영어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에스페란토의 경우에 지금 에스페란토를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니까 개별 자모 문자의 소리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에스페란토로 놔두면 알 수가 없으니 국제 음성 부호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자부터 끝까지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어보시고 뒤따라 하실 수도 있겠고, 나중에 다시 한번 하실 때 따라서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보, 서, 초, 도, 포, 고, 조, 호, 이, 요, 조, 코, 로, 모, 노, 오, 포, 로, 소, 쇼, 토, 우, 우, 부, 조 이렇게 28자를 익히게 되었습니다. 아래 발음 연습이라는 단어들을 한번 쭉 하고 난 뒤에 나중에 다시 한번 개별 자모의 음성을 읽어보겠습니다. 발음 연습이라는 부분으로 들어가서 1, 2, 3
하고서 설명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한 문자에는 한 가지 발음밖에 없으며 또한 발음되지 않는 문자도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자, 이름, 법칙 뭐 이런 용어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문자는 언제나 한 가지로 소리나고 소리 나는 것을 쓸 때는 생략이 없이 그대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어의 경우에는 묵음이라는 게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빛이라는 단어 COMB라는 철자를 쓰는데 또는 칼, knife라고 하죠. KNIFE를 쓰죠. 그런데 그때 빛이라고 할 때는 쿰하고 끝에 있는 철자 B에 대한 발음은 없습니다. 또 knife라고 할 때도 앞에 K자로 시작되지만 크나이프 하지 않고 그냥 나이프가 되죠. 그런 식으로 소리 나지 않는 철자가 영어에서는 많이 있는데 에스페란토에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써 있는 문자는 발음하고 발음되는 것은 문자로 쓰게 됩니다. 두 번째, 액센트는 언제나 끝에서 둘째 모음에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언어든지 밋밋하게 높낮이가 없거나 길이나 힘주어지는 부분이 없는 언어로 의사소통을 한다면 아주 우스울 겁니다. 가령 제가 설명하는 한마디 한마디로 구성되는 이 문장 속에도 다 높낮이와 길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점심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다면 이것을 어떤 높낮이나 강약도 없이 말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제가 예를 들어 보면은 나는 오늘 점심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런 식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주의를 할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데 물건 파는 사람에게 이것은 한 개에 얼마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이게 물은 말인지 또 어떤 감정을 가지고 말하는 것인지 제대로 표현하고 소통하기에 아주 어렵습니다. 따라서 에스페란토도 역시 악센토, 에스페란토를 하자면 악센토입니다. 강조점, 영어식 용어로 우리가 평소에 쓰던 말로 하면 액센트죠. 액센트가 뒤에서 두 번째 모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높낮이도 역시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자기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에 높낮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의문문은 끝을 올린다든지 또는 의문사가 앞에 나와서 예 아니요로 답할 수 없는 또는 예 아니요로 답하지 않는 그런 의문문은 끝을 또 내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뒤에 차차 나옵니다. 그 세 번째는 액센트가 있는 모음은 약간 길게 발음한다. 뭐 길고 강하게 발음한다 라고 해야 되겠고 그 뒤에 단 액센트가 있는 모음의 모음과 끝의 모음과의 사이에 두 개의 자음이 있을 때는 짧게 발음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유의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발음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차차 더 하시기로 하고 우선 아래에 있는 이해가 되는 단어들을 쭉 제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이 강좌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따라서 해보시거나 아니면 찬찬히 듣고 나중에 또 해보시거나 또 들어보시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윗 부호가 있는 발음들을 앞에서 한번 제가 찬찬히 쭉 읽었습니다만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보시고 윗 표에 나왔던 개별 발음들을 개별 자모들을 제가 한번 또 읽고 아래 발음 연습의 예가 되는 단어들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한번 쭉 7번째 페이지의 끝까지를 읽고 8번째 쪽 그 다음 페이지에도 몇 단어가 있는데 그 뒤에 단어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세로로 쭉 다 읽고 오른쪽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아모, 아브룹타, 리차, 포이로, 아기, 할토, 에코, 살라이로, giornalo, flui, heroo, saggio, posta, watto, sana, pazzo, char, frato, caggio, honto, justa, play, cara, membro, pagno, associo, sciuo, adiao, patro, centro, ec, perfecta, giusta, senhara, iuna, jeti, ecrii, ciam, honesta, estas, scinuro, morgau, nubo, zi, dento, ganto, tangera, choro, pailo, jalusa, lando, nei, roso, tablo,
vaporship, fraulino, birdo, liberezzo, adverbo, gruppo, garaggio, chimero, traino, corsaggio, ballai, amicon, arbo, vitro, utila, euforbio. 다음 쪽에 몇 개의 단어들 계속해 보겠습니다. lingvo, vivi, guido, zono, ezzo, naztuco. 예, 이해가 되는 단어들을 한번 쭉 읽어보았습니다. 또 2과 이후로도 나오는 문장들에서도 찬찬히 읽게 되니까 읽는 연습은 계속 하는 셈이 됩니다. 기본 자모, 문자, 알파벳 28자 7번째 쪽의 윗표 있는 부분을 쭉 다시 한번 한자씩 읽어보겠습니다. 아, 보, 소, 초, 도, 에, 포, 고, 조, 호, 허, 이, 요, 조, 코, 로, 모, 노, 오, 포, 로, 소, 쇼, 토, 우, 우, 부, 조,